강수영 이바구의 간판 코너입니다. 월간 홍준표 매주 첫째 주는 홍스나이퍼 뉴스맨 이상원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간판이었군요. 간판이죠. 감사합니다. 네, 조회수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뭐 재밌는 결과가 있었나 싶은데 약간 뭐 오잉 이랬던 건 도태우 변호사. 네. 충남구 경선에서 현역 임병헌 미안합니다. 예, 임병헌 의원을 이제 이겼다라는 게 조금 놀라운 소식이고, 네.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뭐 이렇게 심심한 결과입니다만은 치열했나요 이게? 이게 뭐 치열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아니요, 치열했다고 보기 힘들죠. 일단은 뭐 대표적인 게 주호영 의원이나 김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지역구 3선이어가지고 페널티를 안고 갔는데도 이겼다. 가볍게 이겼거든요. 1차에서. 특히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결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쉬웠다라고 볼 수 있지만 김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자였거든요. 김 의원 포함해서 3명의 후보였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 50% 이상의 득표 이제 점수를 얻으면서 가볍게 1차에서 끝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이렇게 피 튀기는 경쟁이 있었는가 했을 때는 그렇진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근데 우리 홍 시장님이 참 그 이제 공천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들을 쏟아냈었는데 맞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 물갈이할 만한 게 없고 네. 뭐 김용판 의원이 조금 이제 물갈이 됐죠. 예, 관심사가 있었는데 권영지 시장하고 이제 이른바 이제 시청 청사 매치 뭐 이래가지고 신청사 매치 이래가지고 이제 관심이 좀 모았는데 어쨌든 현역 의원 지역구 현역 의원으로 최초 탈락자가 김용판 의원인가? 대구에서 첫 탈락자였죠. 대구에서 전국적으로 몇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없습니다.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싶은데. 조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기사 기억에 아주 그 현역 의원들을 싸잡아가지고 비판하셨던 기사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이번 달에 주제로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 홍준표 시장님이 여러 차례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을 했었거든요. 원색적으로 진짜 비난을 했어요. 이게 비난이 공개적으로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 비난만 해도 제가 확인한 게 작년 1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4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공개되지 않은 비난도 제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거의 뭐 일상적으로는 좀 과할 수 있겠네요. 그럼 틈날 때마다 우리 시장님이 지역 국회의원들을 못마땅하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하면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장님이 뜻하신 바대로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점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의제를 좀 이 주제를 갖고 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좀 머쓱하게 됐어요. 어쨌든 시장님이 아니 제가 그 우리 기자님이 쓰신 기사에 인용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자 뭐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곳이라고 비아냥을 듣는 곳이다. TK는 보수의 성지. 뭐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그러다 보니 재산 형성 경위도 소명 못하는 사람, 그냥 무늬만 국회의원이 무능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전재간 제로인 사람, 비리에 연루돼서 4년 내내 구설수에 찌든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하면서 근데 다 지칭하는 누군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누구지? 이 사람 같은데 싶은데 그 물망에 한두 명 정도 같이 올라가고 예를 들면 뭐 그냥 무늬만 국회의원인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은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누구를 그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명일 수도 있지만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거든요. 우리 홍 시장님만 아는 거죠 마음속에.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게 헤아릴 수가 없는. 아니 근데 봐봐요. 뭐 지역 행사에만 다니면서 지방의원 흉내나 내는 사람. 아니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무 궁금하게 얘기를 하잖아 이게. 이리저리 줄 찾아다니면서 4년 보낸 사람. 이 누굴까? 어쨌든 지금 현역인 12명의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일단 현재까지 물갈이 된 사람은 김용판 의원과 임병헌 의원 2명밖에 없다. 앞으로 남은 사람들이 좀 있지만 이분들도 물갈이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홍 시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이런 일로 저 지역 정치인들과 이렇게 좀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한 지지자가 질문을 하니까 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년에 물갈이 후에 같이 정치할 사람을 찾으면 된다. 아하, 어차피 총선은 대패할 거고. 대표할 거고 다 바뀔 건데 그러면 그때 바뀐 사람이랑 나는 일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바뀐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별로. 그리고 바뀐 사람 중에서도 일단은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아직 이제 본선이 남았지만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구에서는 아무래도 뭐 거의 뭐 국민의힘 경선이 본선이나 다름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권영진 시장은 지금 선거 기간 경선 내내 홍준표 시장이 견제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신청사 문제로. 그럼요. 심지어 설전했잖아요. 네, 경제부시장까지 나서서 권영진 시장을 향해서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성명까지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면은 뭐 큰 틀에서 대구시를 위한 활동들은 하시겠지만 홍준표 시장이 열심히 하는데 나랑 뜻이 안 맞는 일이 있다? 그럼 굳이 도울까? 하는 의문이 있다. 아하.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꽤나 많다. 왜냐하면 대체적인 평가가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선거 기간 동안에는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회의원들이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행동을 할 때 일단 불만 있어도 아무 말 못할 거다. 못할 거다. 왜냐하면은 나를 당선시키지 못하더라도 떨어뜨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당선이 거의 뭐 공천받았고 확실시되는 상황이잖아요. 큰 이변이 없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자신들에게 뭐라고 하는 말들을 굳이 이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까. 표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제는. 그리고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홍카콜라라고 불리는 우리 홍 시장님이 쭈뼛쭈뼛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성정상 절대 그렇게 굽히지는 않으실 것 같고 다 후배잖아요. 지역에 있는 까마득한 후배들, 까마득한 후배들 전부 뭐 내가 대표할 때 데리고 있었던 애고 내가 대표할 때 데려온 애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어떤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을 테고 아마 또 계속 호통을 치시겠죠. 대구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안 도와준다고. 아니 저기 홍 시장님이 예전에 대선 경선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경선할 때 지금 대구에 있는 현역 의원 중에 홍 시장 쪽으로 와가지고 서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김용판 의원이 있습니다. 유일하죠. 네, 그래서 친홍으로 분류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친홍으로 분류된 의원이 김용판 의원. 나가리가 됐네. 그렇게 날아가죠. 이번에 권영진 시장과 신청사 가지고 싸울 때도 적극적으로 홍 시장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권영진 시장을 전 시장을 비판을 했었죠. 그게 뭐 꼭 이제 홍 시장님 탓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팩트가 그렇게 그렇죠. 됐었다. 뭐 그런데 이게 얘기고요. 참 이게 이번에 홍 시장님의 영향력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게 그래요? 김용판 의원도 그렇지만 이번에 경선에 나섰다가 떨어진 분들 중에서 홍 시장님이랑 가까운 후보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다 똑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을에 김성수 의원이랑 붙은 이상길 전 행정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홍 시장의 시장 인수위원회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시장이 된 이후에는 대구 엑스코라는 기관의 사장도 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번에 총선에 출마했는데 똑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서구 쪽으로 김상훈 의원과 붙으러 갔는데 똑 떨어졌죠. 그리고 김용판 의원이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도 이번에 신청 사건으로 잠시 갈등이 있긴 했지만 홍 시장과 결국에는 홍 시장의 뜻에 따라갔잖아요. 따라갔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대선 때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몇 안 되는 친홍 의원이었는데 그러니까 팔이 날렸잖아요. 여기 선거 캠프가 조용했잖아요. 사실 상대적으로. 네, 그분도 똑 떨어지면서 이게 홍 시장 주변에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배지를 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대구시의 어떤 주요한 사업들 중에서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아마 호통으로 헤쳐나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홍 시장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은 일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은 팩트고 저희가 예전에 이거 월간 홍준표 할 때
홍 시장님이 또 이렇게 공천 전국에서 약간 그래도 홍준표 시장님 영향력으로 한두 명씩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지난번에 고문에서 해촉될 때 해촉도 하면서 이제 당시에 대구시장이면은 이제 정가에 이르기를 한 지역구 의원 중에서 한 명에서 한 2명 정도 이렇게 시장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배당하는 사례들이 없지 않았는데 그것도 힘들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뭐 고문 똑 떨어지고 그 징계가 사면됐지만 대사면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 시장님의 친한 분들은 공천 받기가 힘들었다. 홍 시장님 사람은 그렇게 날아갔으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남자 유영하 변호사는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발표가 일부 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발표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 거기가 어디죠? 저기 달서구 갑입니다. 갑. 달서 갑이고 그다음에 동구갑. 네, 여기 안 나왔죠. 북구갑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 북구갑. 북구갑은 양금희 의원하고 그 정광삼 전 1대1 대결 경선이고 달서구 갑도 경선 일정이 나왔는데 동구갑은 아예 경선 일정도 안 나온.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경선 일정도 제가 알기로는 갑 지역은 다 나온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북구갑, 동구갑, 달서구갑은 경선 계획도 경선을 할지 아니면 단수 공천을 할지 아무것도 나온 게 전략 없어요. 공천을 할지 뭐 이것도 지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네.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자, 뭐 어쨌든 뭐 여기가 나오더라도 뭐 이럴 거는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됐다 이러면 호잉 뭐 이 정도. 그렇죠. 나머지는 뭐 누가 되든지 뭐 약간 특별히 별로 재미없는. 특별히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예전에 우리가 평론할 때 대구에 뭐 여기는 텃밭이니까 뭐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된 국회에 입성하는 곳이다 보니 여기는 뭐 대거 물갈이를 해가지고 검찰 출신들이 뭐 낙하산을 타고 쭉 내려올 거다. 뭐 그런 얘기 뭐 40명씩 내려오니 뭐 TK 뭐 경북 PK까지 합쳐가지고 뭐 대거 내려올 거다 이런 얘기 했으나 김건희 여사 탓인지 뭐 그렇게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재의결을 앞두고 반란표를 의식해서인지 하여간 조용하게 그렇죠. 분란 없는 영혼 없는 공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너네들은 공천 개판을 해서 시끄러워 이렇게 계속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신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리 지역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은 홍준표 시장님이 최애이자 발작 버튼이 얘기 함부로 했다가 하여간 뭐 큰일 나는 대구 경북 신공항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동안 저희가 다른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이 사안을 팔로우를 다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확인된 사실은 안 쓸 수가 없어서 급하게 좀 기사를 지난 주말 중에 쓰고 했는데요. 핵심은 대구시가 TK 신공항 초과 사업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사업비를 선보전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이다. 이게 이번 주에 대구시의회에서 이제 상임위 심사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은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 전제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구 경북 신공항도 어쨌든 개발 사업이니까 개발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어떤 놈이 개발을 하느냐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대구시다. 그렇죠. 시행하는 사람은 대구시인데 대구시는 여러 일로 바쁘니까 특수 목적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맞습니다. 요 사업을 하는 목적을 딱 요것만 하는 어떤 법인체 회사를 만드는 거죠. 회사.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일단 어쨌든 이 사업이 그 기부대 양여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서 그만큼 수익이 날 것 같으면 하고 해서 수익을 남기고 나머지 이제 공항을 만들어서 기부해라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대구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 그러면 대구시가 이제 세금 들여서 해야 되는 판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SPC를 만들어서 이제 민간 기업들과 뭐 이제 공공기업 공기업들이 들어가서 하는 SPC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게 기부대 양여 사업이다 보니까 기부 양여 받는 사업이 그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재산이. 이 재산의 가치보다 사업비가 공항을 짓는 사업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건 초과 사업비. 그 초과 사업비는 기업이 지금 SPC가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에 만들어진 특별법상 이 초과 사업비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나왔다는 게 판단이 되면은 정부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빵꾸가 난 거를 메꿔놓을 수 그렇죠.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SPC에 참여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특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참여를 꺼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대구시가 지금 맞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그거 대구시가 일단 보존해줄게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초과 사업비가 발생을 했는데 뭐 정부에서 이걸 보존해 주는 거에 대해서 심의도 오래 걸리고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단 얼마든 대구시가 일단 보존하겠다. 그리고 나서 보존해 준 거에 대해서 대구시가 정부랑 협상을 해서 받아내겠다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라고 제가 대구시 쪽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쉽게 풀면은 자 지금 신공항을 이제 군공항 우리 군공항도 이전해야 되고 신공항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공사하면 돈도 많이 들고 뭐 땅도 사야 되고 뭐 사람도 많이 들려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럼 이걸 이제 어떤 뭐 민간 기업이 누가 한다. 그러면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주는 대신에 공항을 지어가지고 국가에다가 바쳐라. 그게 기부잖아요, 기부. 맞아요. 공항을 공짜로 지어가지고 바치면 대신에 그 대가로 원래 공항 있던 자리 그 땅 동구에 있는 그 땅 부동산을 갖다가 너네들한테 줄 테니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수익을 얻어서 너네 마음대로 돈 벌어먹고 잘 살아. 네.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맞습니다. 기부 대 양녀잖아요. 맞습니다. 기부는 공항을 기부하는 거고 양녀는 이제 옛날 공항 땅을 받는다. 말을 양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양녀 받는 땅, 양녀 받는 땅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 버리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초과 사업비가 생긴다는 거고 법에 보니까 그 초과 사업비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된다. 최대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기부 대 양녀의 밸런스가 딱 맞출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조례에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 조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법에도 그 유사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대구시가 특별법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국가가 무조건 부담하도록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과 사업비가 발생을 하면은 당시에 대구시가 주도해서 만든 법안의 원안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좀 잠시만요. 군공항 이전 사업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 아까 양해해야 되는 재산의 가액 범위를 초과할 때에 부족한 사업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거는 대구시가 예외가 없네요. 무조건 그렇죠. 부담한다네. 그렇죠. 국가가. 대구시가 내놓은 원래 이제 주도했던 원안은 이거였는데 이게 심의 과정에서 변경이 된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 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된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도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요. 그러니까 무한정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천지차입니다. 네,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 거기에 원래 이런저런 이 초과 사업비 보존과 관련되어서 별도 어떤 뭐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규제 조항 같은 게 없었는데 대구시가 맨 처음에 만든 법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심의 과정에서는 최대한 이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초과 사업비도 얼마나 발생했는지 여부는 그냥 너희가 초과 사업비 발생했어요라고 가지고 오는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확정되는 것만 초과 사업비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법안에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구시 입장에서나 SPC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담이 있는 거죠.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시가 이 리스크를 제거해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이거인 겁니다. 이 조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부대 양녀라는 게 개발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얻으면은 공사비도 환수하고 뭐 자기 돈도 벌고 좋은 건데 그건 이제 부동산 시장 좋을 때 얘기고. 그렇죠. 지금 뭐 대구의 미분양이 전국 최고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택 사업해가지고 개발해서 분양해봐야 팔리지도 않는 이 형국에. 뭘로 도대체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머리 아픔이 맨 처음 신공항 얘기 나왔을 때 비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거 개발해봤자 수익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뛰어들어야 돼? 그럼 SPC 들어가는 거 좀 재고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대구시 입장에서는 신공항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지금. 들어와 걱정하고 하지 말고 들어와 돈 더 들지 대구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이건데 그렇죠. 여기서 제가 감각적으로 드는 약간 이상한 궁금증 하나는 참 무식한 소시민으로서의 궁금증은 아니 국비로 그 공항을 짓는다라는 것이 우리 대구 시민들 머리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 돈으로 대구 돈이 아니라 국비로 특별법 통과시켜가지고 그래서 대구는 별로 손해 보는 거 없이 나라 돈으로 짓겠다. 시원하게 짓겠다. 홍준표 만세. 이 분위기였는데 초과 사업비 생기는 건 대구시가 무한 책임지는 것처럼 되면 이게 좀 우리가 원래 알던 관념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좀 달라졌죠. 그런데 어쨌든 대구시의 설명은 그렇게 한 다음에 대구시가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또 이제 보존해 주면서 또 그걸 국가한테서 받아내겠다. 어쨌든 법이 있으니까 보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의 근거에서 받아내겠다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의문은 저는 제가 가졌던 의문은 그거였거든요. 이게 대구시의 조례는 보존한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이잖아요. 보존을 한다고 했죠. 소가사업을 보존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발생한 거에 대해서 100% 하겠다는 의미인데 취지로 이게 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보존의 범위가 100%가 아니어도 되는 거. 일부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일부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예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계속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보존을 하고 보존한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라고 몇 번 물었지만 기자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 아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렇죠. 그럴 리가 없다. 대구시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대구시의 일인 거다. 기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라는 취지의 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취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럴 가능성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부정하지는 못해요. 부정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그걸 계속 반복해서 물으면 계속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받아낼 겁니다. 라는 말을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그럼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할 거냐? 받아낼 겁니다. 가능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받아낼 겁니다. 이게 도돌이표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내면 좋죠. 아니 뭐 내기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받아낸다면 제일 좋은데 일단은 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 돼서 2034년쯤에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지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 거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그때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이라면은 당연히 자기가 뭐 그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시원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준석이 돼버렸어. 그렇죠. 아니 진짜 만약에 이준석이 돼버렸어. 이준석은 대구 와가지고 일자리 40만 개 생기는 거 사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안 해줄 거 아니야.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이 구도가 쭉 올라가서 된다면 더더군다나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귀에서 지금 목소리가 하나 들렸는데 될 리가 없어 이 새끼야 이런 얘기가 아니 이건 제가 욕한 게 아니라 갑자기 들렸어 귀에. 그럴 리가 없어 이 새끼야. 갑자기 그런 목소리가 귀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지점인데 제가 이걸 특히 우려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홍 시장님이 이 비슷한 게 전례가 있어요. 그래요? 경남도지사 시절에 그 경남에 유명했던 이제 로봇랜드 사업이 있었는데 당시에 홍 시장님이 다 엎어지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되살리고 기업이랑 민간 기업을 데리고 와서 사업을 진행을 시켰는데 그게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민간 기업에게 경남도가 1,600억 가량을 갚아줘야 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것도 그럼 이것처럼 보존해 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초과사업비 생겨. 그렇죠.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뭐 몇 가지 경남도의 사례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이것과 이것이 일치가 되면은 이런 조건들이 달성이 되면은 이 기업에게 상대 기업에게 경남도가 이제 사업비를 보존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게 다 돼버렸네. 그래서 경남도가 1,600억 가량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미루어 볼 때 뭐 당시에는 그때 경남도에서 홍준표 시장이 그 사업을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야, 안 되던 사업을 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겠죠.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가 있었잖아요. 이미 떠난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경남도에서는 이거 홍준표 시장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원님 반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배임 이런 걸로 수사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재명 당대표처럼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법률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건 변호사님의 의견.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자신 있으면 그런 고발하라 이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경남도에서는 그것과 관련돼서 감사를 진행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형사 고소 고발 조치를 한다고 했었고 그 대상 중에 제가 취재를 했을 때 홍준표 시장도 들어간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실제로 고소 고발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홍 시장님이 법을 모르겠습니까? 아이고 경거망동하시는 겁니다. 대신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대구시 입장에서 그 이렇게 뭐 비용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이때 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특별법 통과 안 될 때 사실 아주 긴 시간 걸렸죠. 특별법 통과될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렇죠. 그때 논란되는 게 다 이제 국가 재정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가지고 중앙 정부는 거부감을 보이는 게 많았잖아요, 사실. 네. 뭐 당장 서울 사람들 여론에 그 공항 지역에 그 뭐 하려 또 만든다고 국비를 또 드리냐 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걸 다 뚫고 난관을 뚫고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현수막 걸고 우리는 정부 쾌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나서 보니 초과 사업비가 생기면 대구시가 사실상 거의 무한 책임질 수도 있다. 네. 라는 것이 그래서 기자님은 소박하게 초과 사업비 생기면 어떡해요? 국가한테 받아내면 되지. 안 주면 어떡해요? 왜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추경호 의원이 이제 지금도 현역이지만은 또 공천을 받았으니까 다음 국회에도 가잖아요. 네네. 추경호 의원을 좀 불러가지고 대구시장님이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보전해줄 정부 차원에서 또 경제부총리니까 했으니까 대화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을 텐데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님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랑 이렇게 뭐 겸상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과하게 비판하고 세게 비판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지금 당장 추경호 의원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힘을 쓰면 또 그것도 쓰는 대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현직 장관도 아니고 경제부총리도 아닌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걱정되는 지점들이 있죠. 특히 제가 진짜 걱정이 됐던 게 의아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게 조례를 제가 취재를 여러 건 했는데 이렇게까지 시장, 단체장에게 의무를 크게 부과하는 조례를 잘 안 만들어요. 지자체가. 왜냐하면은 그렇게 잘못 만들었다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의무 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 그렇죠. 임의 조항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보존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건 추후에 들어올 시장들, 홍 시장 이후에 들어올 시장들에게도 이 부담을 똑같이 지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홍 시장이 결정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도 있는 거죠. 뭐 조례 제정권은 어쨌든 시의회한테 있으니까 맞습니다. 시의원들도 좀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하거나 아니면 회의록 이런 걸 제가 안 봐서 그런데 회의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거든요. 이번 주 7일 날 이 건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뭐 용기 있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혹시 국가에서 보전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하는 의원이 과연 있을까? 질의하는 의원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까? 그래요. 뭐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염려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계속 대구에 살 건데 이게 결국에 대구시가 부담하는 이 초과 사업비라는 게 대구시비 이거나 대구시가 채권 발행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구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거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이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인 건데 이게 뭐 1, 2억도 아니고 수천억이 될지도 모르는 아니 심지어 조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조례를 가감하게 만드셔서 참 의외다. 그래요. 뭐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또 SPC 참여하는 기업들도 머리를 많이 굴리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공사비는 급증하고 자재비는 올라가서 개발 비용은 많이 늘어난 반면에 개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민간 그냥 개발 사업들 이제 수익률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고 네. 뭐 재개발 재건축 옛날에 대구 정말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시공사 오세요 이렇게 모집 공고 내면 안 와요. 네네. 유찰이에요 유찰. 그쵸. 옛날에 막 서로 경쟁 붙고 난리였는데 피 터지게 싸웠는데 요새는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시공사들이 덤벼들질 않아요. 잘못하다가는 은행 대출까지 덮었을 판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잔밋빛 전망, 기부대 양야가 잘 될까라는 우려가 그냥 대구 시민으로서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내 생각이 저도 제 생각이 틀렸길 바랍니다. 네. 10년 뒤에. 그래요. 오늘 하여튼 중요한 지점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또 이제 공천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또 한 번 더 되짚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리겠고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